자, 여기도 보면 양음으로 나눌 거 돼 있죠. 자, 괴월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그 화기를 알아야 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해의 별이라는 거예요. 기해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과명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문창문국도 과명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많고 뭐 시험이나 성진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좋은 일에 필승으로 작용을 많이 할 때 얘기하는 게 과명이거든요. 자, 이 과명이라는데 첫째 청계천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해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식으로 내가 시험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발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캐스팅이 된다든지 이렇게 그런 정도랑 틀리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면 어떤 제도나 이런 거 여기 제도가 바뀌거나 정치나 강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얻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이제 요새 현대에서는 기업의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 지금 우리가 요새 같으면 재개발이 된다든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지역에 재개발이 됐다. 이렇게 하고 싹 뜯고 새로 아파트가 들었었다. 요런 기회. 또 아니면은 내가 뭐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법에 저촉이 돼갖고 안 됐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법이 풀렸어. 갑자기 풀려갖고 좋게 되는 거.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청계천을이 오면. 그래서 이게 아주 길성, 육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비교를 하고 괴월은 이 두 개 청괴천어를 줄여서 괴월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게 창곡처럼 창곡도 가명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문창문곡을 창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곡처럼 시험 성적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캐스팅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잘 된다. 자, 괴월은 과명인데 화가 태양, 태음, 문창문곡도 과성을 보게 되면 화가도 과성이고 태양, 태음도 그렇고 문창문곡도 이런 과성을 보게 되면은 주로 명성을 얻게 되고 어릴 때 이거를 보면은 입신양면 어릴 때 이런 게 들어오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원을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는 이대원을 보는 거거든요. 이대원이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특히나 이대원에 이 과명이 들어오면 공부를 잘하고 또 안 좋아도 왜 우리 대학에 잘 붙는 애들 있잖아요. 왜 자기 실력보다는 좋은 대학에 갔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개월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친구애는 보니까 그 명지 대학을 들어갔는데 원래 명지 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고 무슨 전문대라고 그래 명지 전문대를 들어갔는지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4년제가 됐대.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다닌 거야.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직장을 또 그 상암동에 뭐 지금은 CJ 거기에 들어갔는데 원래 거기 CJ 게 아니었대요. 근데 무슨 조그만 회사인데 그 CJ에서 합병을 했대. 그리고 CJ 직원이 된 거야. 그런 게 이 개월인 겁니다. 개월. 그렇게 이제 좋은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충미궁의 개월은 이게 이게 자기 향기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충궁역에서 미궁 이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을 생각을 해보세요. 판을 보면 자축 여기 축이 여기 있고 미가 이쪽 반대쪽에 있잖아요. 대문에. 그래서 충미궁에 있으면 이게 자기 향기란 뭐야? 하나는 지궁에 앉아 있고 하나는 마주 보고 서서 보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기 향기라는 거는 내 자리에 앉아 있고 반대쪽에 서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향기라고 그러는데 자기 향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도나 법령이 생김으로 생기는 반사 이익이 있다. 반사 이익을 본다. 정성이 강하면은 부귀가 크다. 이제 그 반사 이익으로 해서 돈이 좀 들어오거나 뭐 부가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월이 40대 이후가 지나면은 소인의 방해가 되고 고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 이제
지금은 40대인데 지금 요즘으로 생각하면 한 50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워낙이 결혼도 늦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월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월 중에서도 청계와 천월이 어떤 영향을 서로 이제 딱 반대되는 거다. 음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양이잖아요. 청계는 양이기 때문에 음성인 별 태음이나 염정이나 칠살이나 파군과 동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양의 조화로서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 대신 천월은 음이기 때문에 양성인 별을 또 좋아한다 이거예요. 태양이나 천동이나 탄낭이나 천상이나 천령 등과 이렇게 동공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확실히 비교를 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명이라면 동성의 기인이 나타난다. 같은 성의 기인이 나타난다면 여명이라면 이성의 기인이 나타난다. 이거죠. 자, 청계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쓰든지 출연하여 도와준다. 실질적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와서 탁 도와주는 게 청계예요. 청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데 천월은 약간 음적이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도와주거나 무의식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도움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이 그렇지 않아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딱 이게 보이게끔 양은 보이게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성향이 있다. 자 여기 양이기 때문에 날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렇고 천월은 음이기 때문에 밤에 태어난 사람한테 이렇다. 자 부모궁에서는 남성 상사 아까 윗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윗사람이기 때문에 상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윗사람의 도움인데도 남성의 도움이 많다는 거고 이거는 천월은 여성의 도움이 많다는 겁니다. 주로 청계천월은 윗사람의 도움이 많은 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창문곡. 이거는 이제 문창문곡 녹존 천만은 좌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거는 누군가의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별이에요. 근데 좌성이잖아요. 좌성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창문곡이나 녹만은 내가 노력해야 돼. 그래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자, 문창문곡은 짝성이고 이것은 양이고 이거는 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짝성입니다. 자, 문창은 정도 출신으로 아까 정도라고 얘기했죠. 정상적으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대학을 가고 공부를 뭐 하고 아니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뭐 성진을 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도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문학이나 학술이나 이론에 치우친 재주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책을 보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고를 대표를 한다. 왜냐면 이게 열심히 자기가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뭐 내가 분명히 합격할 것 같은데 합격을 내 지금 성취할 것 같았는데 성취를 못해. 또 내가 이걸 투자를 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못해. 그거는 그런 사고에 관계가 된 게 맞네. 그거는 주로 문창에 화기가 붙으면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주로 그거를 대표하는 게 문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문곡은 변지다. 지식이나 지혜로 논쟁. 이거는 학술적인 게 아닙니다. 학술적인 이론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나 지혜. 그래서 주로 예능 쪽으로 가는 실기 시험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문곡에 화가가 들어왔다 하면 거의 뭐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문곡뿐만 아니라 창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염정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창곡도 변화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보면 자 1호 공명이는 아까 정도가 아니고 약간 이도라는 거예요. 자 과거를 통해서 하지 않고
않고도 출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실기를 잘한다든지 실전에 능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뭐 과거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술도 실기를 잘하고 뭐 무용도 실기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자, 예술적이고 공예적이고 수리적인 측면 말재 특히나 문곡은 설명가라고 그래요. 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문곡이 말재주가 뛰어나고 기회적으로 편향이 돼 있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회 이제 행동을 대표한다. 대표하는데 행동이나 실행상의 착오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아까 그거는 어떤 문서상이나 뭐 이런 거에 착오가 생긴다 하면은 이거는 내가 행동으로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우리도 똑같은 패턴을 배워서 무용을 한다 해도 어떤 패턴에 가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실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 숫자나 구두 약속의 착오 이런 거. 이게 주로 이제 화기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 어떻게 뭐 해주기로 했잖아. 언제 내가 해주기로 했어? 안 해. 이렇게 떼는 거야. 딱 이렇게. 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화기가 들어오면 문곡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말재주가 좀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문곡을 가진 사람이 설변에 우리가 녹아나서 나중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욕을 하는 소리예요. 자, 창곡을 가지면 우아하고 여유롭고 생김새가 깨끗하고 빼어나며 박학다식하고 인기응변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학문적이잖아. 그리고 실천적이잖아. 말을 잘하잖아. 이래서 인기응변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대훈인 때나 이런 데 문창문곡이 있고 이게 화가를 보고 있으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창곡은 예약의 성으로 길하며 과갑, 본래, 희경을 주로하고 흉하면 상대를 의미합니다. 요 부분하고 여기에 보면 창곡, 화가, 화기가 붙은 냐에 따라서 출현의 변수가 많다는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 같은 의미인데 뭐냐? 자, 창곡이 주위에 그 자기가 있는 궁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정성에 록이 붙었다든지 그런데 창곡에 과가 붙었다든지 이러면은 혼례를 한다든지 좋은 일에 주로 온다는 거예요. 승진을 했다든지 여기 있죠. 취직이 됐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합격을 했다든지 계약이 성사가 됐다든지 요런 쪽으로 돼요. 왜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관록궁에 있었다. 예를 들면 관록궁에 있었다 이러면 내가 승진을 하거나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길성이 들어와서 화가가 들어왔다면 무조건 길성이 들어왔다고 보고 화가가 들어왔다고 보고 정성이 묘하다는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럼 합격을 한다 이랬는데 또 뭐 재배궁에 들어오면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궁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손실이나 이혼이나 배신 이런 거는 아까 왜 했잖아. 과냐 기이냐 따라서 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성도 묘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록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 재배궁에 있으면 재물 손실이 날 것이다. 또 뭐 부처궁에 있으면 이혼할 확률이 있을 것이다. 뭐 부모궁에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될 왜냐하면 이거는 문서상으로 들어가는 일은 문창문곡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을 한다. 또 뭐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는 것도 문창문곡이 과에 들어줘야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서상으로 우리가 혼인신고서 하잖아요. 혼인신고서 또 뭐 계약하면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산다 집을 산다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문서상으로 남기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문창문곡을 봐야 되는데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혼이 그렇다면 이혼도 마찬가지잖아. 법정에 가서 이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도 문서상기로 남기는 거는 창국을 꼭 봐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상례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례는 상이 난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시는 이것도 왜냐면 우리가 돌아가시는 거를 해야 되잖아. 법에 가서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창문곡은 여러분이 보실 때 잘 봐야 됩니다.
화가가 붙었느냐, 화기가 붙었느냐, 정성이 로건가에 어디에 붙었느냐 이거를 봐야지 상례냐, 혼례냐, 희경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창곡은 이번에 우리 대부님이 그 뭐 어디에 누구 계약한다고 그래갖고 봐달라고 우리 대부님 막 그랬는데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창곡에 화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물론 주성도 중요하고 주성에도 별로 그게 없고 그래서 지금 안 했는데 아무래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양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을 갖다 대놓고 얘기를 하라 했더니 아들이 가서 얘기해서 보겠대.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창곡은 문서상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이런 걸 보실 때도. 자, 창곡이 모두 총명하고 제주를 주로 하지만 반드시 자기 노력이 있은 후에 성공할 수 있다. 자력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노력이 없다면 단지 영리함으로만 그친다 이거예요. 실천력이 없고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그 영향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천력이 더 좀 있어줘야 돼요. 실천력이. 그 다음에 육길성 자체는 다 도화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창곡이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육길성이 다 도화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창곡이 더 심하다. 왜냐면 이 예능이 문곡이라는 게 예능에 뛰어났잖아. 말도 잘하고 어쩌고하는 그래서 도화성이 더 좀 강하다. 문곡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기 양귀비가 이게 고생했는데 이게 삼합에 창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창곡이 도화성에 민감하다. 그리고 시계성이잖아요. 시에서 나온 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때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볼 때. 길성이라고 그래서 다 길성이라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고 그거를 잘 연관 조합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녹조.